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시간이 빨리 가서 17주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취업 영어라는 걸 사실 처음으로 만들어서 가르쳐 보는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작 중심으로 영어 실력 프로피션시를 좀 확 올려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쉽고 예를 들어서 한 서너 사람을 놓고 가르치면 그건 참 쉬운데 그것도 아니고 이 피드백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또 이게 사실 뭐 시험 문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는데 경제학이 어떻게 훈련시키긴 좋은 과목이에요. 특히 미시 같은 거나. 그래서 그걸 훈련을 많이 시키다 보면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게 좀 까칠하다는 생각할 것도 같고 그렇다고 대충 넘어가자니 나중에 또 그걸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이 강의를 18주까지 하는데 부득이 이걸 20주까지 늘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그 파레토 추적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영작한 게 이게 더 영작 같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서 파레토 추적을 쉽게 설명드리면 자원 배분이 최적으로 잘 돼서 어떤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파레토 최적이거든요. 자원의 최적 배분을 따지니까 그걸 우리가 추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일반 균형에 가서는 그 119의 그림 나온 것처럼 생산가능 곡선하고 사회무차별 곡선하고 가시선이 만나는 점이 쉽게 말하자면 MRT하고 MRS하고 PX 나누기 BY고 또 MCX, MCY가 되고 딴 나라랑 무역하면 다른 나라의 한계 전환율도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퀘이션이 5개 있으면 우리가 두 나라 간의 파레토 취직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편의상. 그래서 거기서 이퀘이션이 무너지는 거, 바이올레이션이나 브리지 될 때는 우리가 그 파르투에서 벗어나는데 차선 이론이 뭐냐 그러면 상식으로 보면 하나가 세 개 무너지는 것보다 우월할 것 같은데 그런 하이라키나 그런 개념이 없다. 그럼 무너졌을 때는 부분적인 개선 방법은 별 효과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그랬고 그걸 만든 사람이 립시하고 랭카스터입니다. 둘 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두 분 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Part efficiency. It referred to the situation in which 제가 책은 대신데 바꿔둘게요. We cannot improve the welfare of someone without reducing the welfare of someone els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증가시키려면 누구를 좀 이렇게 클램프 다운, 못 살게 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It had quite a similar attribute with the satiation point. 세트레이션입니다. 세트레이션은 이제 물이 포할 때고 제가 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트레이션은 만족, 블리스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르투 추정이라 하면 최대의 만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 most frequently used case is the general equilibrium among consumption, production, and exchange. 여기까지만 하면 가장 많이 자주 인용되는 것은 소비와 그러니까 무자비 곡선이죠. production, 생산하는 곡선과 and exchange, 가격선이죠. By showing the tangential point between marginal rate substitution,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as well as the budget or price line, as shown in figure 4, 6 그러면 그림 4식에 나타난 것 같이 사회무차별 곡선의 한계 대체율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의 한계 전환율, 가격선이 다 만나는 탄젠셜한 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세일스 칸데베스는 지금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 균형점이 5개가 이퀘이션이 있을 때 하나 벗어나게 되면 우열을 못 가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죠. 무역 이론은 전부 다 우리가 글로벌 판에서 최적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퀘이션이 다 맞는 거고 우리가 하는 무역 정책은 이 이퀘이션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드 같은 사람은 원인이 국내에 있으면 보조금을 주고 해외일 때는 그때는 무역 정책 써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The theory of the second best. If one of the standard efficient conditions cannot be satisfied, 뭐 satisfied도 좋고 method도 써도 좋습니다. 충족되지 않는다면
The other efficiency conditions are no longer desirable. 다른 건 더 이상 바람직한 상태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Put it another way. 다르게 얘기하자면 If an economy departs from the Pareto efficient case, 파레토 체제에 벗어나게 되면 it is impossible to rank the welfare magnitude. 그러니까 웰페어를 그 등급을 못 매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equation for 3, 그 equation이 밑에 있는 거죠. 네. shows 뭘 보여주냐면 that global Pareto efficiency can be achieved. 그러니까 무역을 하게 되면 글로벌 Pareto efficiency가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래. 이제 국경에서 보면 가로 쪽에 가발 라떼 생산한 이제 에어크래프트 라떼면 우리나라는 가로 쪽이 클 수밖에 없고 미국은 세로 쪽에 만나는데 무역을 하면 같아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Pareto efficiency can be achieved by international trade between country A and country B. 그러니까 두 나라가 무역하면 한계 장렬이 같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라고 common sense, 우리의 상식으로는 the violation of one equation, 어느 등식이 하나가 무너지는 것은 may be better off compared with the violation of three ones. 같은 말이면 원주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말 안 쓰니까 violation이 앞에 있으면 뒤에 거는 breach라고 쓰는 게 좋죠. 저희 다 아는데 왜냐면 옛날에 마음이 급하면 틀리더라. 글이 슬리퍼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좀 제자를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자기 일이나 집안일을 좀 먼저 하고 바깥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격이 그런지 부모님께서 그런 식으로 가르쳤든지 어쨌든 옛날에도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내 책보다 네 책 사줘서 신경을 더 썼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좀 이상하다. 근데 그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막 속빈 강정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두들겨 보는데 좀 빈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But 랭카스-립시 demonstrate. 랭카스-립시는 뭘 보여주냐면 in their seminal article,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좋은 아주 결정적인 페이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프리드맨스 and the Road Monetary Policy라든지 립시 앤드 랭카스의 The Theoretical Best라든지 뭐 책 같은 것도 있죠. 뭐 그 마셜의 Principles of Economics라든지 케인즈의 일반 이론 같은 거. The theorems can the best that 거기서 뭐라 하지? It is impossible to make welfare hierarchies under such circumstances. 이런 데서는 그 하이라키가 불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적 계층이죠. 그리고 이것 쓴 사람이 윌리엄스입니다. 1975년에 마켓의 하이라키가 뭐냐면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거래도 하지만 내부자 거래나 중요한 게 있을 때는 내부 거래를 한다 그래서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죠. 그게. 5번은 그냥 이런 문제예요. 그냥 규모 경제가 있으면 왜 시장이 실패가 되냐 그러면 나온 김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규모 경제가 있으면 일단 MES가 멀어지니까 완전 경쟁이 무너지니까 P가 MC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두 번째는 외부 효과가 있으면 어떤 편익이나 비용이 반영이 안 되니까 상대 가격의 비율이 펄스 시그널이 되죠. 제대로 반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가격 배분이 최적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공해 같으면 사회 적정량보다 과다 생산되니까 세금을 부과하고 학습의 같은 플러스 효과는 과소 생산되니까 보조금을 준다 그런 게 나오는 거고 외부 효과도 조금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설명을 쉽게 하자면 영국에서 렌치하고 글레이저가 그걸 했다는 거죠. 왜냐면 풀을 키우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걸 배워야 되고 또 렌처는 목동은 또 소한테 좀 그걸 먹여야 되니까 서로 플러스 한 게 비해서 원의하는 사람하고 양보하는 사람도 이렇게 서로 플러스의 관계죠. 그리고 우리야말로 글로벌 커먼즈 다 외부일 겁니다.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페일링 같은 거 그런 거나 또 뭐 사실 IMF 같은 브레튼 우즈도 공공재죠. 공공재이면서 외부가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메리트 굿즈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쪽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물어보고 세 번째는 저거죠. 그 공공재는 시장 기능에 맞추면 프리라이더하고 무임승차하고 뭐라 그러나 프리라이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너 돈 내라면 돈 안 내죠. 그리고 이제 넌 누굴 그렇다 배제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 과할증을 수직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독립변수, 소위는 가격 함수다 그러면 독립변수가 가격이니까 수평으로 더하거든요. 보통 시장 수요국서는. 근데 이거는 수직으로 더한다는 게 버티컬 서메이션이고, 공공재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맞는지 저도 몰라요. 스미스가 국부를 내서는 공공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자고 그런 거. 요새 같이 복잡하면 공공재 범위가 점점 커집니다. 사실은. 근데 더 어려운 거는 그 요새 말하는 것은 G가 아니죠. 환경이나 ESG 같은 것도 이제 글로벌 공공재라고 볼 수 있으면 그걸 누가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지는 거다. 저는 놀란 게 영국 은행장 중앙은행 총재가 전 중앙은행 총재가 그걸 관여하는 거 보면 이제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얼거 매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영향 안 받는다 그러죠. 산업이 우리 같이 어중간한 나라는 좀 그런 데 가서 돌아가는 걸 봐야 되는데 밤낮 아예로 가서 뭐 민노총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선진국이 어떻게 가서 우리는 선진국 이렇게 갔으면 우리는 그런 맞자를 안 들이고 좀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데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음, 그 영어 이렇게 그리고 저거죠. 어시메트릭 인포메이션은 저런 거예요. 그냥 내가 보험에 들면 잘 내팽개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컨틴전트 이벤트고 내가 중고차를 사면 중고차 파는 사람이 여러 대 팔았으니까 잠깐 픽스할 수 있잖아요. 소리가 나한테. 그럼 내가 계약서 쓰는 순간 사기를 당한 거니까 히든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화폐 한 상도 여기에 속하고 사실 내가 고용주군 직공이 있을 땐 직공이 더 자기를 잘하니까 쇼크를 막기 위해서 보통 프레벌런트 웨이지를 높이 주는 걸 효율성 임금 이론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뉴 케인지안 이론이죠. 그러니까 케인즈가 주장했을 때는 제도적인 면을 따지고 노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케인즈의 제1소속인 레오니드가 할 때는 아니다. 다 따져보면 왈라스 엉터리랑 빼면 차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뉴 케인지안 요새 나오는 거는 그 균형 가격에 벗어난 게 합리적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자본시장이 불안전해도 시장이 청산이 안 되고 크레디트 레이션이 하니까 그리고 하나는 메뉴 비용이죠.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그렇게 잘 안 바꾸려고 그러는데 메뉴판을. 그 5번은 제가 그 마지막은 뭐냐 하면 요소 시장이 불안전하면 그래서 사채 시장이 이자 비싸다든지 노동 이동이 어렵다든지 그러면 이제 팩터 마크 임퍼펙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5번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 Why does the existence of economic game constitute one of the major causes of market failure? constitute 쓰면 조금 이게 단계가 높아갑니다. constitution 헌법이 constituent가 모인 거죠. constituent에는 저뭐 산토끼가 거기 살아도 그건 inhabitant입니다. 거기 사는 건 포함 안 시키는 겁니다. 이제 Could you explain by making use of those concepts, average cost, marginal cost, and average revenue and marginal? 그걸 써가지고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 이건 간단한 거예요. 안전 경쟁은 수요 곡선이 ARMR이 되는 거고 이제 규모의 LAC가 떨어질 때 LAC 제일 밑에로 옵티멈 생명이 비슷하게 거기 LMC가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옵티멈 레이트 프로덕션하고 단기 평균 비용 다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점에서 일단 멀어지면 저가 되는 거죠. 그 뭐야 완전히 무너지니까 PMC보다 크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국내 수요가 60이고 수출이 40이고 그 시장 공장이 100단이면 하나만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자연 독점이라고 그러는 자연 독점은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 자연 독점의 적정 이윤을 어떻게 주느냐가 또 별개의 문제,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뭐 그런가 하면 호텔룸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또 그냥. 음, 그래서 이제 피터 홈즈랑 가끔 얘기하면 저보고 그래. 나는 어제 나무 밑에 있어서 바람 솔솔 불 때 이런 문제를 풀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수준까지는 안 돼요. 그냥 나무 밑에 솔솔 바람 불고 오면 그냥 낮잠 자기 딱 좋더라고요. 30분 점심 때는. 제가 글을 빨리 쓰다 바꿔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 곡선이 내려오잖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그럼 이게 AR이고 MR은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게 되면 한계 수입은 점점 급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모스 로빈슨 공식에서 기울기가 두 개 돼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혹시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발음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전에는 제가 발음할 때 저도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좀 빨리 얘기하면. 그리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요새같이 얼굴도 마주 못 보고 이렇게 말하려면 다이내한테는 발음 좋더라고요. 연구에서 배울 때 보면 딱딱 떨어지게 하는데 음, 저는 제일 좋은 게 무슨 말하기 전에 감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듣고 판단하는 것보다 누가 발표하는 거 대충 보면 아, 저 사람이 이 얘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저 사람은 이렇게 결론 될 거라고 맞춰놓고 막 보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그냥 If there emerge economic scale, 규모 경제가 나타나면 price greater than the marginal cost. 그러면 the degree of monopoly is estimated by the magnitude of P minus MC divided by P. 그러니까 가격에서 한 개 비용을 뺀 거 가격으로 나오는 게 독점도라고 그래요. 이게 런의 독점도. 부디던 다르게 표현하면 the MR is equal to AR in a perfect competitive market because demand curve has horizontal swing. 수평이 되면 그냥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하나에서 100원, 두 개 200원, 세 개 300원이면 한 개는 300 빼기 200, 200 빼기 100, 100 빼기 0이고 평균은 300 나누기 3, 200 나누기 100 나누기 1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칠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조금만 말만 알아두면 지들이 알아서 하니까 가르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후자가 맞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좀 가르쳤다가 한번 제가 혼난 적이 아니 못 알아듣는 애들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But the corresponding curve in the imperfect market is down sloping 우하향하는데 이미 거기서는 the absolute slope of the MR is twice greater than that of AR. 그래서 그 기울기 절대값은 그 뭐라 그러나 MR이 결과적으로 AR 두 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밸런스는 뭐 밸런스 시트는 대체 대조표고 너 얼마 가졌냐 그도 쇼미 밸런스 시트 그런 얘기죠. 지금 이걸 뭐라 그러나 잊어버렸네. 요거를 밸런스 시트로 안 그러고 재무 상태표라고 그럴 겁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바꿨어요. 손익계산서는 그대로 프로핏 로스 스테이트먼트나 인컴 스테이트먼트만 그러고 The MR curve is located below the AR. 그냥 MR이 AR 밑에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요걸 분석을 제일 많이 한 게,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심을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른데, chamberlain 같은 사람은 완전 경쟁하고 독점 중간을 딱 보고, 독점적 경쟁이 이렇다 해서 뭐 인지된 이렇게 나는 거고, 만약 우리가 말하는 랭카스터가 먼저 나왔으면 chamberlain이 굉장히 빚을 많이 봤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랭카스터는 그 뉴오플리스 컨슈머 세일을 나중에 발표했죠. 그러니까 재화 자체가 아닌 속성의 만족을 준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저거죠. 뭔가 뭘 또 설명하려다가 있었는데. 그럼 로빈스는 어떤 게 있냐면 로빈스는 그 불안정 경쟁을 수평하고 독점이 있을 때 모든 걸 다 불안정 경쟁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판례선을 많이 구하다 보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독점적 차치를 이제 소개한 건 로빈슨이 한 거고, 존 로빈슨이고, 그 다음 3차 가격차별도 개발한 것은 존 로빈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 물어볼 수 있어요. 심야전개가 3차 가격차 어때 다른가 물어보면, 그건 좀 이게 참 어려운 게, 그, 3차 가격차별 쉽게 말하면 할인표를 팔면 정산표를 못 팔잖아요. 근데 심야전개는 시간대가 다르니까 독립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걸 낮게 줄 수도 있죠. 예. 근데 방법은 다 똑같아요. 이제 구할 때는 뭐 가격 선도 모형에서 큰 기업이 90이고 작은 기업이 10이면 10을 빼고 그려서 MRMC 만나서 가격 정하고 추천하라 그러는 거고 3차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는 똑같은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걸 듣고 나서 자신이 그림을 그리면서 혼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발달도 되고 정 모를 때는 다시 기본으로 갔다 다시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Which one constitutes one of the cause market failure between pecuniary and technological externalities. 그래서 pecuniary는 화폐 그런 뜻이거든요. technological은 기술적인 그런 거. 이게 좀 처음 들어서 어려운데 저는 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폐적 그 외부 효과는 할인한다든지 다 시장을 통해서 해결이 돼요. 시장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게 기술적 외부 효과죠. technological externalities. 외부 효과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뭐 사회간접자본을 만들어줄 때도 그렇고 소비의 외부효과도 있잖아요. 듀젠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케인즈는 절대소득가서 현재 소득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프리드만은 일생 동안 받는 그거에 관계없이 그 평균 소득, 퍼머넌트 인컴 하이서 피스고 듀젠벨은 프리비어스 피긴감이나 딴 사람 소비로 받는 거고 갤브레스의 그 뭔가 에프런 소사이에서도 영향을 받는 거죠. 광고에 따라서는. 답은 그렇게 썼어요. 뭐, 그러니까 이게 영작 같아. It is technology externalities which bring forth the market failure.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것은 기술적 외부효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댓은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할 때 인댓, because는 보통이고, 뭐 I love you because you understand me 그런 거고, 뭐 독일말로 이 리뷰에 대해서 조비 좀 그때는 조를 써도 죠. as 그런 얘기고, 뭐좀 부드럽게 얘기할 때는 please 이런 얘기고. 그때 또 포쓸 때도 있어요. 뭐 날 놓아달라 그럴 때. 음, 그다음 이제 역선택을 설명하는데 역선택에서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저쪽은 적게 앉았을 때 많이 가서 유리하니까 중고차 판매하는 사람은 유리하고 다른 사람은 불리하니까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있느냐 보증서를 받는 게 한 방법이다 그런 설명입니다. What is the adverse selection? 뭐가 역선택이고 and what kind of measures are available? 뭐가 어떤 수단이 이용 가능하냐? To avoid or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from this 이런 현상으로부터 그 내 부정적 효과를 avoid 피하거나 or mitigate 약화시키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mitigate 때 절대 써요. 인조금리가 돼서 자연금에 대한 희소성이 약해졌던 demand for the natural rubber has somewhat mitigated due to the introduction of synthetic fiber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을 찾으면 그게 다 강하다 약하다 나오니까 개인별 소득보다 악화되었다거나 personal income has been aggravated고 더 악화되면 exacerbated고 반대면 뭐라고 했죠? alleviate 된다 그랬죠. 그리고 좀 멋있게 얘기하려면 the personal income has been polarized 그러고 net bottom terms trade has been deteriorated. 교육 조건은 악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선되면 improved로 쓰는 거고. 그게 다 다릅니다. 조금씩. 그래서 쓴 거는 그냥 이것도 제가 쓸 때 쉽게 쓴 거예요. 보니까 난 이렇게 안 쓰는데 왜 이렇게 썼나 보니까 어차피 이거를 인트로덕트에다 맞춰야지 인터미디에 맞추긴 힘들더라고요. 그 자체가. It refers to the unavailability of the rational choice for consumers.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 결정을 하기가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가 possible은 한데 물리적으로 어떤 사회적 feasibility 컨투어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 때는 컨트롤 써요. 그러니까 존, 뭐 아레나, 뭐 리전 다 똑같은 다 그런 뜻이에요. 다 그런 것도 달라요 조금씩. Due to the asymmetric information, 비대칭적인 정보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We may reduce such a negative effect of adverse selection. 우리 역선택을 줄일 수 있는데 by providing guarantees for watches a second-hand car. 그러니까 뭐 시계든지 브랜드 뉴한 거든지 중고차 살 때 계약서 끼워준다, 보조서 넣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 classification of groups on the basis of quality for lemon mark. 그러니까 레몬 시장에서 과일 나눌 때 A, B 등급 나눌 때도 그런 거고. Where exemplify such measure to avoid or reduce such negative effect caused by the hidden information. 뒤에서 hidden information 썼어요. hidden information 다 하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건 회계학하는 사람이 정확히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고도 회계학에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 세금 문제랑 같이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8번 Could you exemplify the case of capital market imperfections in our daily lives? 그래서 자본시장이 불안정한 경우를 들어보시오. 그러면 뭐 사채시장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자본시장 조금 다른 자본시장의 규모도 크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뭐 주식, 채권 다 하고 금융 이제 돈으로 주로 따지니까 물론 둘이 인터체인지블은 하죠. 근데 the unorganized money market,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금융시장이죠. Which is called curve market in American English. 미국에서는 CURB라고 하고, and KRB, curve in British English. 영국에서는 KRB라고 하는 것은 Where exemplify such a case. 그래서 제가 글 쓸 때 CURB 마켓, 우리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영국은 이런 말은 못 알아듣는다. 커브 그러면 restrain 알고,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KRB더라고요. 그게 또. 케인 이제 거시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미시를 확 줄여서 가르쳐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걸 뭐 정말 나눠서 가르치면 여러분이 좀 fed up with 지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고, 어차피 제 생각에 거시를 마치고 국제 경제가 시험에 나오니까 국제 경제를 설명하거든요. 사실 오픈 매크로까지 안 갑니다. 오픈 매크로 하면 거시도 다 알고 잘 알아야 되네, 좀 힘들고. 여러분이 어디를 보냐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이 한국인의 시험 본다고 그러면 그걸 오픈 매크로 해야 되고, 또 저는 또 그런 생각해요. 기본만 잘 가르쳐 주면 그거 다 풀 수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그랬고, 그래서 이제 거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시가 조금 어려운 게 시험 보기 전에 거시 공부하는 건 바보예요. 왜냐면 거시는 이렇게 물으면 돌려서 대답할 수가 있는데, 거시는 이렇게 에디피스를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험 볼 때 점수 질 따기 좋은 건 시장 실패입니다. 그건 딱딱딱 들어가면 몇 개 안 되니까 하고, 그 다음 시험 볼 때 점수를 따기 좋은 국제무역 이론 쪽이 쉬워요. 정책이라. 그거는 몇 개만 잡으면 준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시는 시험을 볼 때 인덱스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시를 시험 보는데 여러 개 공부하는 건 바보죠. 세 개를 골라라거든요. 거시는 그 뭐라 그러나 폭이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뭐라 그러나 미리 준비한 사람은 조금 유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거시는 완전히 에세이 스타일이니까 영어 잘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트와 페리시처럼 너 글을 쓰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둬라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거의 보니까 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갈까 말까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뒤에 연습 문제가 영어 연습이더라고.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뭐 실비드 커서는 뭐 달려가면서 가르칠 필요까지는 없고, 지금 현재는 나갈 땐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냥 쉽게 얘기할게. 그게 더 쉬운 거. 쉬운지 안 쉬운지 여러분이 느끼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쉽게 얘기할게. 그냥 케인지안 리버러시이 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근데 그 고전학파는 모든 걸 축적해 두었잖아요. 신고전학파는 이제 막 착취다 안 착취다 싸우니까 1870년에 한 개 학파가 나오면서 그 균형 개념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경제에서 균형이라는 얘기는 시소타스의 균형이 아니고 그 최적인 상태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efficient라는 얘기가 균형에 벗어나면 우리가 비효율이다, 왜곡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케인즈 리볼루션은 뭐냐면 만약 고전학파의 말이 맞다면 대표적인 세이 법칙이죠. 세이 법칙이 맞다면 재고가 없어야 되는데 왜 재고도 있고 실업자도 생기냐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조가 임금을 안 낮춰서 노동조합에 일단 케인즈는 아니다. 그게 인볼룬터리 비자 발생 시력이 있었 날수 있다. 사람 회사에서.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완전 고용 수준에서 뭔가 총수요가 총수요가 예를 들어서 1000이고 총급이 1500, 500 수요가 모자라잖아요. 그 모자란 걸 정부 지출해서 완전 고용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이 제일 좋은 것이 고전학파는 균형 재정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부 역할을 줄이려면 야경과들은 돈을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알뜰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는데 케인즈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능적 재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he prime objective of functional finance, 기능적 재정의 주된 목적은 프라임 레이트는 좀 이자를 낮춰주는 거죠. 성적이 좋은 사람한테는. The prime objective of functional finance may be the achievement of full employment, 완전 고용의 달성이 있고, and the balanced budget, 균형 재정 may be the secondary one, 두 번째이다는 얘기니까, 케인즈는 자기 책을 제네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네랄이 이제 스페셜 반대죠. 일반 이론인데, General Theory on Employment Interest Money니까 그 그대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고용 이자 및 화폐가 하는 일반 이론. 고용은 뭐냐? 완전 고용이 아니고 비자발 실업이 있을 때 under employment를 자기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이자는 고전학파는 화폐 실물이 양분대에서 클래시컬 디코토미라고 그러거든요.
양분대칭의 화폐는 결국 매일이 비슷한 거죠. 실물에 영향을 못 미치죠. 그러니까 그걸 이자율과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케인즈의 결정적인 약점은 화폐는 중요하다고 그러고 화폐를 더 설명을 안 한 거예요. 레어히가 그래서 공격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용 화폐죠. 이 화폐에 있어서 인트레스트 이자율 역할인데 그 화폐를 먼저 설명할게요. 화폐를 고전화폐는 이제 화폐 베일가 아니고 고전지 클래시컬 디코토미인데 케인즈는 이자율을 연결시켰고 고전화폐는 이자율이 자연 그 내부 그 대부자금 이자로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현재 소비를 미래를 미뤄요. 그래서 타임 프레퍼런스 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게 타임 프레퍼런스고 자본을 쓸 때 할 때는 이자율이 떨어지게 하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세이빙 올라가고 투자는 이렇게 내려오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균형 이자율이 되는데 케인 그리고 고전학파는 화폐의 본질적 기능 두 가지예요. 교환의 수단이 가치저장의 기능인데 고전학파는 가치저장의 기능이 없다 보고 교환의 수단으로 본 거고 케인즈는 가치저장의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화폐를 가지면 그 동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마찰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한다. 내가 지금 500만 원에서 500원 쓸 수 있는데 중고차를 500만 원 주고 팔아서 돈을 만들려면 광고도 해도 왔다 갔다 복잡하다 하니까 유동성 리퀴디티 프레퍼런스죠. 그래서 트랜잭티브 프리커셔너리는 소득에 비례한다고 해요. 거래적 동기나 예비적 비례하는데 투기 동기 이자를 반비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낮으면 이게 올라간다 보니까 퍼페주얼 본드가 0구치거든요. 1년에 일드가 5원이라 치면 0.05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자율이 10%면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 값이 떨어지니까 그때 채권을 살려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를 넣어도 되죠. 5 나누기 0.0은 100원이 되잖아요. 5 나누기 0.2 되면 10%가 되면 50원이 되니까 그때 살려고 돈을 이렇게 홀딩하는 얘기는 아무래도 홀딩한테 손을 잡고 싶다는 게 아니고 홀딩은 퇴장시키다는 얘기예요. 사과상자에 돈을 넣어 땅에 묻든지 뭐 어디서 감추든지 금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 뜻이거든요. 홀딩하게 되면 유동속도가 0이죠. 그 자체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케인즈는 고정화폐를 격파하려면 세이브 업체를 부정해야 되죠. 왜냐면 화폐가 들어가면 사람이 좀 복잡해지더라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이브 업체를 부정해서 만든 개념이 총 공급은 국민소득을 나타내고 비례하니까 45도선을 그리고 돈이 없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플러스 LP나 소비가 올라가고 독립투자만 있다고 치면 수직으로 더해서 만난 점이 있는데 완전 그게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서 그림을 그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공급이 1,500인데 총수요가 뭐 1,000이다 그러면 500이 모자란 게 디플레이션 갭이다.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투자를 줘주면 국민수익 증가해서 완전히 갈 수 있다 하고 그걸 우리가 승수이론이라 그러거든요. 모형 1은 케인즈가 만들었고 모형 2는 힉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IS 곡선은 실물의 균형이고 LN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인데 IS 곡선 내려오고 LN 곡선 일반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LN 곡선이 이자율이 낮으면 수평일 때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다 퇴장돼서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돈을 풀면 물가는 올라고 유동성 뭔가 그 투기적 화폐수는 내려가니까 벡터가 반대로 수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거기서 어떤 만났는데 완전 거기 오른쪽에 있으면 통화량을 증가시키기나 물가가 하락하나 LN 곡선은 그냥 영향을 못 미쳐요. 못 벗어나고 정부 지출 쓰면 벗어날 수 있으니까 힉스는 이제 그 뭐라고 그러냐면 저걸 중요시한 거 ISLM에서 중요한 건 LN 곡선이고 결과적으로 LN 곡선이 중요한 것은 거래적 예비적 동기와 투기적 동기를 써가지고 이제 격파시켰는데 파팅킨이 뭐라고 그랬냐면 물가가 떨어지면 구매력이 증가하니까 벗어날 수 있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쓰는 말이 네오클래시컬 신서스입니다.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축적을 중요시하고 신고전학파는 균형을 중요시했는데 케인즈는 고전학파가 틀려서 자기 책을 일반 이론이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리얼 밸런스 이펙트를 파팅기처럼 해석하게 되면 거기서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고전학파는 그대로 맞으니까 우리 신고전학파 이론이라 그러고 가격이 경직적이거나 임금이 경직적이면 케인즈가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모형이는 수요층만 다뤘는데 그
모형일에 설명을 못하는 거는 화폐가 없으니까 인플레이션 갭을 설명 못하는 거죠. 거기서는 모형에는 물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생산자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산업의 장기고속 올라가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면 요소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같으면 수평이 되고 사이간 조잡을 만들어주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공급 구조를 만드는데 공급 구조를 만들면 노동 시장을 분석하고 생산 함수를 수학적인 법칙을 섞어가지고 하는데 이 결론만 얘기해. 화폐 한 셈은 수직이고 왜냐하면 화폐 한 셈이 없으면 물가가 떨어지면 노동의 수요가 똑같으면 마른 목걸이 됩니다. 화폐 한 셈이 계속 있으면 노동의 수요만이 되니까 고용이 증가하니까 고용이 증가하면 산출량이 증가하니까 총공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해요. 왜냐면 그 다음 또 계속 나오는 게 오리지널 버전 필립스 커버나 기대가 되는 필립스 그것만 하면 다 끝나요. 거시는 끝나는데 여러 가지 끝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컨트라스팅 피처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설명을 조금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 리볼루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매크로 이코노믹스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도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마이크로는 작고 그 뭔가 매크로는 크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시멘틱스고 경제학에서는 시멘틱스 경제학뿐만 아니고 학문적 페이퍼에서는 시멘틱스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전은 그냥 아무나 찾을 수 있잖아요. 컨텍스츄얼 미닝이 중요하니까 미시는 자원의 배분에 가는 것이고 거시는 자원의 이용에 가는 것이니까 자원은 리소스잖아요. 그러니까 미시는 리소스 알로케이션이고 거시는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이고 그리고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미시를 할 때는 자원이 완전 고용돼 있다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컸을 때는 30년대는 완전 고용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60년대에서 인플레이션 2D 10단위 이상 증가하니까 투자나 투기라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한 거죠. 거기서는. 그냥 읽기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썼어요. 저도 보니까 되게 쉽게 썼더라고. In semantics, 사전적 의미로 microeconomics deals with small or individual economic unit. 그러니까 개별적인 경제 단위를 다루는데, whereas macroeconomics deals with large or aggregate economic unit. 그러니까 미시경제에서 수량을 나타내고 세로 축의 가격을 나타내면 수요는 내려고 공급은 올라가잖아요. 더해도 다 같다 그러면 앞에 A자만 붙이면 돼요. 세로 축은 그냥 뭐라 그러나 P는 그대로 두고 여기 Q 대신에 Y를 쓰죠. 근데 실업을 쓰면 반대가 되죠. 고용이 많으면 실업은 적고 반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형일 리스하면 다 가로축은 Y입니다. 세로축은 모형일은 총수요 총공급이고 총공급은 C 플러스 S고 C 플러스 I는 총수요죠. 그래서 국민소득의 순환적 흐름이 왜 중요하냐 그랬을 때 기업이 파는 거면 생산물을 팔면 수입이 들어오고 가게가 요소를 팔면 요수입이 들어가는데 감가상이 갖출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 빠지는 게 있다면 저축이고 들어가는 중인데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면 균형무술이 되니까 이게 지닌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렇고 but in the real world 그러니까 에그레게이트가 된 얘기고 but in the real world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microeconomics concerned with the optimal allocation resource needs 미시경제학은 자원의 수직 배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whereas macroeconomics is concerned with the resource 자원의 이용에 관심을 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Sage law of the class 그러니까 스미스가 말한 invisible hand나 세이 법칙이나 네세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말이고 governing the market는 시장을 지배한다니까 정부 개입이 있다는 얘기고 중상제의 어드미스 피아트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상주의를 왜 어드미스 피아트로 제가 가르쳐 드렸냐면 이유가 있는 게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는 피아트 머니거든요. 그러니까 백업이 안 되잖아요. 그냥 종이돈이고 계정으로 하고 돈 낸 데 따라 나눠 가지는 거고 또 피아트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시장을 실패하는데 잘못해서는 정부 실패가 생길 수도 있죠. 그거를. 세이즈로도 읽을게요. 그냥 세이즈로 스테이트, 세이즈로 이렇게 하는데 네. 서플라이 크레이트 이 정도면 공급은 수수를 창조한다. 재고가 없다. 마케트 클리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clear the market, put it another 다르게 표현하자면 the market is clear 시장이 청산되는데 thus 그래서 there is no 의미 재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It is this law if this law is combined with the loan fund theory 만약 이것이
loan fund theory가 결부가 된다면 the market clears at equilibrium national income level 그러면 케인즈가 공격한 이유가 있는 것이 내부자금이란 저축과 투자가 같잖아요. 그리고 재고 안 남으면 시장이 다 청산돼 버리니까 케인즈가 처음에 이제 고전학파를 이렇게 크리플 다운하게 크리플이 이제 불구자죠. 뭐 저도 이제 어릴 때 다리 아팠을 때 클러치 짚고 다녔거든요. 그럼 그쪽 똑 왔을 때 클러치 짚고 다녔는데 크리플드하게 만드는 방법이 그러니까 세이브 업체를 부정하려고 만든 게 디플레이션 갭이에요. 사실은 그 디플레이션 갭을 만들고 거기다 정부 지출랑 완전히 갈 수 있다고 이제 기믹이라고 그러죠. 기발한 발상이 이제 멀티플라이고 승수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 그 ISLM에서 결과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LM이 LM에서 투이적 동기를 가지고 고정학을 격파하려고 해서 격파를 못하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리얼 밸런스 이펙트가 파탱킹의 논쟁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 케인즈 lost in a theoretical battle, but he won in a political 이렇게 내요. 그래서 석사 때인가 그러고 보니까 케인즈는 이론에서 졌는데 정책 전쟁에서 이겼다. 디스커스 이렇게 하면 앞에부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케인즈 고전학파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케인즈는 자기 이론 일반 이론을 주장했는데 그 모형이를 만들고 거기서는 이제 세이브 업종 부정했는데 여기서는 로운 오브 펀드 세율을 부정하려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예선 그 고전학파가 승리를 했지만 이렇게 실질장벽 벗어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넌덜레스 네버덜레스 케인즈로는 현실이 균형점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은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클래시컬 디코토미는 화폐 베일간인데 이건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냅니다. 화폐 중립성 공급의 영향을 안 받는 거고 고정부 양분성 둘 다 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전적 양분성이 성립하면 화폐 중립성이 성립하지만 중립성이 성립한다고 양분성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생산 가능 곡선에서 경제적 효율은 기술적 효율이 있지만 기술적 효율이 있다 경제적 효율은 아니죠. 왜냐하면 청산 간의 모든 점은 기술적 효율이 있는 경제적으로 접점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게 기펜제는 열등제지만 열등제는 기펜제가 아닙니다. 그런 거 몇 가지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만약 지금 외우고 있다면 요소시장에서 시험 문제는 다 틀려요. 요소시장은 비용은 비용 국소화하고 시장에서는 이율 국대를 합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물하고 시장인데 둘 다 시장이 완전 경쟁, 완전 경쟁, 불안전 이렇게 되고 둘 다 불안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그때마다 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골탕 먹이려면 거기서 내더라고요. 골탕을 먹지 말고 하는 방법은 그리고 조금 편하게 면접 갈 때도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면 걸음걸이가 중요해요. 일단 걸어갈 때 게이트도 중요하고 카운티넌스 안색도 중요하고 표별 눈동자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눈동자 굴리면 안 돼. 군대에서도 그렇고 아이리스가 딱 좀 초점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그런 자신이 있어야죠. 어떻게 물어서 기억이 안 나면 거기서 지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저는 어디 발표를 하는데 원고를 안 들고 갔더라고. 뭐 누가 이상한 질문하는데 되게 좀 나눴겠는데 또 그런 데 가면 또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번은 중국에 가서 뭐 연구비 받고 갔는데 영국 과제 완성했냐고 그랬는데 베이징 덕이 맛있어서 베이징 덕만 자꾸 먹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이징을 더 먹었어야 논문이 완성됐을 것도 같고 또 후대인 친구 한번 초청했어요. 세미나를 그랬는데 그때 또 종이를 안 가져갔더라고 원고를 그냥 안 가져갔고 클래시컬 디코토미는 그냥 간단히 영어 말씀에 들어가 It refers to the separation between the real sector and monetary one. 실무 화폐 양분되어 있다. If the government increases money supply 10 times, 화폐를 100배 늘리면 the nominal variable will be increased 10 times, 100배 증가하는데 but the real variable will be intact. 실물 영향 안 받는다. 그러고 고정 화폐수는 MV equal PT, M은 통화량이고 V는 유통속도고 P는 물가 수준이고 T는 거래되니까 오른쪽은 실물의 GNP죠. 왼쪽 화폐인데 이게 항등식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산출량이 완전 고용에 가까웠으면 T를 Y로 보게 되면 위에 줄을 긋고
MV에서 V가 줄이를 보면 일정하다고 하면 그렇죠. 교환의 수하면 일정하죠. 예를 들어 가치장의 기능으로 돈을 이렇게 숨기게 되면 유통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전화판 화폐 속도가 기술적으로 픽스드 된 겁니다. 케인즈는 언스테이블해요. 왜냐하면 돈을 홀딩하게 되면 이게 안 돌죠. 유통수가 0이잖아요. 통화론자는 이자율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해보니까 이자율보다 웰스가 중요하니까 relatively stable 그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외우지 말고 저는 이제 좀 크게 보니까 영과수 보니까 얘들이 시험 볼 때 무지하게 읽어야 되더라고요. 영문학을 해버렸어요. 월에서 사실 한 경제학 공부 60% 40% 그러니까 책만 읽어서도 안 되고 아티클 같은 거 보면서 탁탁탁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래서 제 친구 옥스퍼드 나온 친구가 공부를 생각보다 못했어요. 저는 옥스퍼드 무척 좋은 줄 알고 너 왜 그렇게 길이냐 그랬는데 좀 실례죠.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뭐 석사 애들 때가 15명 그 정도거든요. 사실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는 전공을 2개 시키니까 좀 약할 수밖에 없다. 하나만 그건 맞는 얘기예요. 2개. 그 대신 뭘 시키느냐. 에세이를 쓰고 계속 고치는 걸 시키는데 그게 그래도 그게 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늘렸다 줄였다는 거고 저도 이제 많이 놀다가 막판에 오면 그래요. 브레인스토밍을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10년을 놀았는데 1년 반 이걸 커버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회의할 때 아무 구속 없이 막 떠드는데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혼자 해야 되니까 막 먹다 자다 술 먹다 자다 저대로 환경을 만들면서 해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근데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살 때 그런 건 괜찮은데 30살 때도 괜찮은데 야, 이게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그러는 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요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제가 그렇게 다칠 정도로 공부할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보면. 아니 이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직각상각선이 되거든요. 반비례한 것. 그러니까 화폐를 들리면 명목이고만 10배가 실질은 인택트, 영향 하나도 안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멀 펀드 세어리는 그냥 대부자금 이자론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프레 이자로 올라가면 소비를 미니까 타임프레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게 저축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하는 건 로널 펀드는 고전학번의 케인즈는 이자를 또 투자 증가 마찬가지인데 케인즈는 자본의 한계 효율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었어 발달시켰어요. 자본의 한계는 뭐냐면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받으면 10% 이자리 5%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겠죠. 근데 불황이 돼서 이자리 10%고 자본의 한계를 5% 되면 적자를 보잖아요. 케인즈는 이자를 낮추고 자본의 한계를 올리려고 애를 많이 쓴 거죠. 그 자체를. 로널 펀드먼 세어리도 쉽게 쓰면 이렇게 it explain 설명하는데 the determined interest rates at the intersection of demand for and supply of loan fund는 대부자금 빌려주는 거 받는 사람의 교차점이다. 그런데 the supply for loanable fund is over the slope 이건 위로 올라가는데 due to time pressure 사람이 이제 시간 선호를 해서 좋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People would like to postpone current consumption for the future if interest is increased. 쉽게 예를 들어서 이자를 5%인데 50%가 됐다. 그럼 오늘 안 먹더라도 조금 1년 뒤에 쓰는 게 더 양이 많다고 하고 미루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It may be noticeable that the determination at interest rate is purely physical phenomenon and is not related to monetary factor.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고전학파에서 화폐 이자율 결정은 실물적 현상입니다. 그게 화폐적 현상이 아니고 케인즈에 와서 실물 화폐를 이자율과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투기적 분석하고 그래서. 케인즈 리볼루션 제너럴 티어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너럴이라 그랬냐. 고전학파는 완전 고용만 취급했는데 자기는 완전 고용, 과다 고용, 과소고용 다 포함되지만 말은 실제로는 안더 엠플로이먼트를 해결하는 전도사죠. 그래서 마크시스트나 공산주의는 케인즈 무척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본주의가 망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자본주의가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항상 그래요. 또 자본주의 사회는 효율성이나 이런 인센티브는 굉장히 좋은데 투자를 막 하다가 이렇게 자본이 고정돼서 유기적 구성도 높아져서 잘 안 굴러가는 거고 사회주가는 뭐 오스갈랑게처럼 쉐도 프라이스를 쓰면 공산주의 국가들에도 뭐 쉐도 프라이스로 분권한 독립재산자 분권 그렇게 해야 되면 마찬가지라 그랬는데 공산주의 사회가 고라초츠가 이게 분리시킬 때 하면 그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좀 물러나도 자본주의 또 하면 너무나 굴러가다 또 뭐 사고 나겠다 그러니까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다 설명했어요. 제가 설명드린 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너블 펀드 세리가 하고 그 세이브 법칙에 맞으면 완전 고용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만사형통인데 화폐가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세이브 법칙을 부정하자고 만든 게 이제 모형일입니다. 모형일이고 모형일은 그래도 이게 뭐 저항이 만만치 않다 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와이드아웃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웃웨잉이든지 뭐 이클립스라고 그래요. 더 퍼시우든지 하는 위해서 그 유동성 함정을 만든 거죠. 자기 유동성을 만들어서 아이스가 나면 물러날 수 있는 재정정책, 금융정책은 이게 효과가 없다가 됐다가 이제 그러면 가격 기구라는 게 사실 참 미묘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는 외환은행도 있었고 뭐 공부는 경제학을 어떻게 하다가 됐는데 돈을 한 60세 넘어서 셌어요. 사실 그전에는 돈을 셌는데 거래될 돈도 쓴 거고 그때 60이 넘어서는 이제 돈이 이렇게 맞춰보니까 도저히 안 맞으니까 그리고 또 잘 흘리고 다녀요. 카드도 흘리고 다니고 비행기도 흘리고 다니고 뭐 저기 요새도 돈도 없는데 돈도 많이 흘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꼼꼼하거나 챙기는 성격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고쳐야죠. 제 생각에 이제 그런 걸 고쳐야지 집안일도 하고 뭐 집안일을 하고 이제 다른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이거 읽을까 말까. 그래서 시간을 지금 예측을 못하겠나 시간을 시간이 1시간 된 것 같네요. 보니까 제가 뭐 다른 거 강의하는 건데 어떤 과목을 그냥 모르고 녹화할 때는 2시간 넘게 녹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녹화해서는 내가 아무리 어센틱하고 내 세계화치 역할을 정말 잘 가르쳐 줄 건데 듣는 사람이 2시간 20분 정도 강의한 거 들으려면 그건 곤혹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차이점인가. 제가 좋아하는 걸 할 때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런 건 또 마다 않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싸움인 줄 몰랐어 사실은. 친구가 맞을 때 들어가서 뛰어가지고 노란구매학교에 가더라 구독이든 이제 그때는 또 잘 견뎌내더라고. 견뎌내는 게 아니라 그 뭐야 신체적 조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환기도 좋고 뭐 그, 하체도 괜찮고 뭐 쓸만해요 어디 가서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제 몸을 잘 못 써서 그렇지. 음, 강의에서 고민이네. 시간을 지켜드리는 게 예의가 맞는 건지 진도를 나가는 게 예의가 맞는 건지. 이거 그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케인자 리볼루션을 설명했는데 요새 모니터드 카운트 리볼루션이 나오더라고.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어. 토마론자가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컨트롤버스 매크로이코노미에서 나오고 강론이 나오고 제가 안 하는 부분이 성장이 일어나고 오픈 매크로까지 집어넣고 빼버렸거든. 그 뒤에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성장 이론도 설명했네요. 이거. 그래서 조금만 하고 여기 보이는 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2쪽에 케인즈 리볼루션의 제너럴 시어리고 케인즈 크리티사이드 클래스 for its incapability, incapability, inapplicability 다 맞습니다. 적용이 불가능하고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of resolving the involved 비자별식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He showed the differential gap, differential 갭을 보여줬는데 in which the aggregate demand falls short of the aggregate supply. 그래서 총 수요가 총 구매에 못 미친다. 기능적 제재가 뭐냐면 말로 그랬잖아요. 고전학파 의사는 환자 와서 돌려보낸다. 민민리티가 있으니까 너 가라. 저절로는 않는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메커니즘 믿는 거고 케인즈는 정상치료이 1000인데 이 사람이 700이면 300만 원 페니실린 한 대를 놓고 200이면 800을 놓으니까 디스크레션, 자의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통화론자는 그러면 사이드 이펙트가 크니까 부작용이 크니까 그냥 스프레드 충격 완화시키다. 그러고 하는 게 그 가격기는 작동하는데 화폐 시장에 교란이 없어야 되니까 멍키펀치가 작동을 안 해야 되니까 화폐 수요는 소득에 비례하니까 화폐 공급을 어디다 맞추냐면 성장률에 맞추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고전화법 통화론자는 똑같죠. 다시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두 개는 플러스가 되니까. 가격 같은 점은 가격을 신고하는 건 같은 거고 고전화법은 화폐가 양분되어서 화폐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보고 케인즈는 화폐 시장에 교란이 없어야지 가격이 작동하니까 그 프리레퀴지트 컨디션으로 화폐 공급을 준칙에 따라야 하고 그 사람 항상 주장할 때 그레듀얼림이 있고 그레듀얼림이 연착륙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내릴 때 충격을 안 받죠. 그러니까
달러 연착륙 때문에 생겼어요. 이 달러가 그 뭐라고 세계 기축 통화에서 제일 강한 하드 카런시였는데 독일의 외화 보유가 많아지니까 미국 달러가 평가 절하할지 모른다고 하니까 달러가 흔들리는 거죠. 그 원자재 막 올라가고 그때 중동 전쟁도 그러니까 아랍 애들 똑똑한 거예요. 그때 전쟁 일으켜서 득을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고 difference 갭이고 in which the aggregate demand for short of the 그러니까 유효수요도 이렇게 유효수의 반대는 노미널 디맨드고 유효수는 케인즈에서는 effective demand가 구매력에는 수반되는 수요고 케인즈의 재해석에서 effective demand 유효수요는 realized income입니다. 그래서 그 사전을 찾지 말라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단어를 자꾸 보면서 마주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In order to achieve full employment, 완전을 달성하자면 government have to adopt an expansion fiscal or monetary policy.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갭이 있으면 확장 정책을 쓰고 인플레이션 갭이 만약에 있다면 그 확대를 측정은 못하지만 축소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He refused to stage low by demonstrating the possible emergence inventories through the deflation gap. 디플레이션 갭을 보여주면서 세이브 업체를 부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refute 강한 얘기죠. 여기는. Keynes found that the fundamental problem economy in the Great late 1920s, 1920년대 말에 대공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stemmed from the demand side, 수요 측에서 생겼고, not from the supply, 공급 측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포인트다 뭘 지적했냐면 the post-emergence of involuntary employment in his seminal book of the general theory of unemployment interest money,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에서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의 리퀴드 프레퍼런스인데 이거 시간을 보면 참 이것도 그 퍼페추얼 본드는 연구체예요. 그래서 설명을 가장 쉽게 드리면 프리커셔널은 제가 학교다 차에 기름을 넣어도 기름이 떨어지면 차 못 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프리커션 그 트랜젝티브 그 트랜젝 프리커션이 예비비를 가지는 거죠. 뭐 혹시 이제 뭐 차가 고장 나면 다른 교통수단을 간다든지 투기적 동기는 이제 자기 자산 증가를 하니까 이자율이 지금 5%인데 정상이율이 낮아서 더는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고 치면 10%가 되면 5 나누기 0.5는 지금 100원인데 5 나누기 0.1이 되면 50원이 되니까 50원대 채권을 살려고 돈을 이렇게 홀딩 하는 겁니다. 디스홀딩 방출이니까 디스홀딩은 사실 릴리스랑 같은 말이에요. 풀어둔 그러니까 팔을 감았다가 놓아주는 것도 릴리스고 그렇지만 아파트를 방출하는 것도 릴리스거든요. 이거 읽을게요. 보이니까 이거만 마칠게요. 그냥 리퀴드 프랜슨 시어리 오브 케인즈 유동성 소설인데 모티베이션을 중요시한 거고 프리드만 어떻게 했냐면 야 모티베이션 그만 따지자. 다 일반제로 치워놓고 쭉 놓고 회귀분석을 해보니까 이자율이 중요한데 웰스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프리드만이 거시경쟁을 미시경쟁으로 더 하고 그 다음에 함재 기대 가서 더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이코노미 파운데이션 매크로 이코노미에서 내가 보통 우리가 이럴 때 미시것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다는 얘기 한 20년 정도 나오는 게 the overlapping volume between micro has been declined all the way 그렇게 하면 이제 줄어드는데 그거는 보통 영어고 제일 좋은 영어는 the distinction between micro has been blurred 흐려졌다 경계가 due to the development 케인즈 이코노미 새 케인즈론이 발달됨에 따라서 흐려진 거고 새 케인즈가 왜 발달했냐 독점적 경쟁 시장이 다 여기에다 미쳤으니까 어느 책을 보고 독점적 경쟁 설명이 안 나와 있으면 그건 올드 패션입니다. 그 자체는. Change emphasis motive to have more 돈을 가지는 그 동기를 중요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수제로 취급한 거죠. 프리드만은 특수제로 취급 안 한 거고 일반제로 취급한 거고. 그런 transaction demand for money 교류적 동기는 is used to purchase goods and service 재화용 서비스 하기 위해서 쓰고 the precise demand for money is used for used or capital reserving emergency cash 응급할 때 이렇게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se motives are proportional to the level of income. 고전압과 마찬가지다. 소득이 비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Thus, they're quite similar with the classical school. 고전압과 같은데, which emphasize the function of the medium. 교환의 수단만 그렇다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뻗하면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but change added도 좋고 augmented도 좀 추가하다는 the spec demand for money 투이즈 동결주가 했는데 which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with interest 이자율과 반비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이자율 반비례 분모해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신축적 가스터 원리도 소득이 분자에 있고 이거 나누기 P는 밑에 있거든요. P가 분모의 밑에 있으면 그러니까 소득하고 피해 비례하고 이자를 반비례하는 거죠. If the interest rate is low, 이자율이 낮으면 people would like to hold money, 돈을 퇴장하기를 원하는데 as a means of purchasing bond, 이자를 살려고 하는데 when the interest has become high, it's gone up, 올라가면 그래서 the price of bond moved to the opposite direction of interest.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그냥 제일 쉬운 거는 여러분이 저것만 알아둬요. 뭘 모르면 0이나 1 무한대를 집어넣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 미저리 인덱스 나와서 알려드릴게요. 미저리 인덱스는 레미제라 발수는 이제 처절한 건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합한 것을 우리가 미저리 인덱스라고 그럽니다. 언제 이게 커지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커지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이니까 경기가 침체니까 실업이 높을 거고 인플레이션도 되는 걸 뜻하는 겁니다. The major index refers to the economic indicator, 경제 지표인데 which shows hardships of people, 어려움을 나타내는데 due to the overburdened economic issue, 경제 문제로. It is estimated by adding inflation rate to unemployment rate는 실업률에다 인플레이션을 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This index will be increased to a great extent if the economy undergoes through stagflation 등이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사실 그 밑에 나오는 영작도요 제가 다 했어요. 사실 말로 설명할 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통화론자를 다 하고 문제로 들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짧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하는 게 제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도달을 못했고 뭐 이제 제 나름대로는 거시에 그러니까 저런 건 있어요. 제가 단기간에 거실 컨덴서에 가리키는 건 좀 할 줄 압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카운터 팩츄얼 이렇게 만약 여러분이 따로 공부하면 이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똑똑똑하게 가리킨 어떻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뭐 셀프 컨솔레이션은 아니고 컨솔레이션 더 필로소피의 책은 좋아요. 그냥 철학의 위는 보에티우스가 쓴 건데 굉장히 읽으면 그 문장이 그러니까 기억에 머리에 남는 문장들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유효성의 문장도 그렇죠. 좋은 편이고 그리고 또 누가 그러나 뚜르게네프 같은 거 사냥꾼 수위 같은 거 계속 남더라고요. 그 자체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를레연에서 민획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몰라도 레이크 디스트릭트의 그 풍경이라든지 뭐라 그런 거는 이렇게 사람을 좀 편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요새 힐링 그러는데 그게 영어로 정하면 soothing입니다. SOOTHE가 더 적확한 영어. 비싸했어요.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어디로 나가야지. 종료.